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월 1000불씩 3년 동안 인컴 지원해주는 브리스 프로그램 신청 방법 올려드릴게요. 온라인 신청 방법 시뮬레이션 해드릴 거고요. 마감은 13일이에요. 이거는 먼저 신청했다고 그래서 먼저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요. 다른 에러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자료 조사하느라고 제가 며칠 늦어졌어요. 인펄슨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도저히 되지 않으면은 지역 가까운 사무실로 방문을 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Apply in Person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가까운 오피스가 어딘지 주소 리스트에서 찾아서 전화를 먼저 해 보신 다음에 어포인먼트이 필요 없는지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지역이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내려보면은 자격이 되는 지도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거주 주소 입력을 먼저 하시면은요. 자격이 되실 경우에는 yes, 어드레스가 자격이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주소가 자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처럼 자격이 되지 않는 지역이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주소를 먼저 확인하지 않으시고 신청서를 작성을 했을 때 마지막에 submit을 눌렀을 때 넘어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소를 먼저 확인을 하세요.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처음에 나오는 apply online 여기 그냥 바로 눌러서 진행하셔도 돼요. 아니면은 밑으로 그냥 쭉 내려서 내용 같은 거 확인해 보신 다음에 apply now라고 되어 있는 데를 누르셔도 됩니다. 이 내용 작성하는 거는 간단하지만 survey, 즉 설문지까지 다 작성을 하셔야지 돼요. 보통 우리가 어떤 뭐 추첨으로 하는 거 있으면은 이걸 참여를 하지 않든 하든 상관없이 준다 뭐 이런 내용이 있지만 이거는 서베이를 참여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자격이 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 서베이까지 다 하셔야 돼요. 서베이 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시간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apply now 눌러 볼게요. 이름 적고 밑에 생년월일, 월, 날짜, 연도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이름 적으실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김복순 님일 경우에 first name이 복, middle name이 순, last name이 김 이런 식으로 적으셔야 돼요. 아이디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이디 상에 이름이 띄어쓰기가 있다면 middle name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밑에 마지막 질문은 이와 유사한 인컴을 보장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이 가입이 되어 있느냐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yes, no를 클릭하게 되어 있습니다. no면은 no라고 클릭하시면 되고요. 왼쪽 숫자는 총 가족 수 여러분을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총 가족의 연소득 금액 이거는 네트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로스 금액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밑에 질문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느냐 그 질문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yes 이렇게 적거나 no라고 적는데 no라고 그랬을 경우에는 자격이 안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뭐 빌이 늘었거나 레이오프가 됐거나 수입이 감소됐거나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수입 감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yes라고 하셔야지 기본 자격이 될 것 같아요. 컨택 디테일은 여기는 여러분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라고는 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집 주소를 기준으로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두 번째 내용에 보면은 홈리스일 경우에는 집 주소가 따로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by checking this box, I attest to being homeless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여기를 누를 경우는 홈리스예요. 근데 여러분들 홈리스 있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한국 분들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스킵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마크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만 마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LA 카운티에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그 어드민 오피스에 여러분들 이 케이스 진행하는 거 승인하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메일은 여러분 이메일, 오른쪽 셀폰 번호는 여러분들 컨택 가능한 셀폰 번호 적으시면 되고요. 아래 I'm a human 보통 I'm not a robot잖아요. 그죠? 여기는 I'm a hu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그림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오른쪽
우회를 보면 돼요. 영어를 모르셔도. 그러면 비행기잖아요. 그럼 비행기가 속해 있는 그림을 다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오케이 누르면은 베리파이가 돼요. 매칭이 안 돼도 안 넘어가요. 매칭이 다 되면은 I'm human에 체크 마크가 되어 있죠. 그러고 나면은 submit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질문하는 내용은 다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료 조사에 대한 설문지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돼요. 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요거 제가 조금 빨리빨리 진행할 거예요.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을 했을 때 이 자격이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케이 누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에서 안 넘어가 갈 경우에는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시 한번 정보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서 다 맞다 그러면은 오케이 누르면은 서베이 시작됩니다. 자,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자료 조사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그림이 파란색으로 바뀔수록 얼마만큼 진행이 되는지 나와요. 자, 오른쪽에 화살표 되어 있는 거 있죠? 맨 아래 거기 누르시면은 시작하는 거예요. 신청하시는 분이 18세 이상이고 그 에어리아 미디엄 인컴 그 기준 그 내용도 쭉 나온 거예요. 이미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요 내용은 제가 그냥 스킵을 할 거예요. 자, 밑에 쭉 내리면은 I have read the above information 여기를 클릭하셔야 돼요. 밑에 누르시면은 다음으로 안 넘어갈 거예요. 여기 위에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로 넘어가요. 앞으로 화살표 넘어가는 거는 따로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여기 클릭하면 넘어가고 고백하면은 왼쪽 거 화살표 누르시면 됩니다. 맨 위에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적는 건데요. 간단하게 적으시면 돼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기타. 여러분들 만약에 영어 쓰기가 어렵다 그러면 구글에 한국말로 쓴 다음에요. 영어로 트랜슬레이트 하시면은 그 정도는 간단하게 나와요. 그 카피해서 그냥 붙이기 하면 되고요. 밑에 provide your contact information에는 그 주소 적으시면 되고 맨 밑에 social 메디아 핸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뭐 SNS나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하나만 적으셔도 돼요. 맨 아래는 혹시 누군가 여러분을 이렇게 도와주는 분이 계시면은 그 친구분 전화번호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첫 번째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질문이에요. 신청 접수하는 분의 생년월일이에요. 맨 위에 날짜, month, 그리고 아래 year. 여러분들 컨택할 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은 이메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려요. 전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팸인 줄 알고 안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은 성별이 남잔지 여잔지 적으시면 되고 맨 밑에는 여러분을 포함한 총 가족 수 그래서 부부만 있을 경우 둘 혹은 뭐 싱글맘 싱글데리다 그러면 자녀가 하나 있다 그러면 둘 이런 식으로 만약에 네 가족이다 아이들하고 포함해서 그럼 4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위에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같이 함께 거주하고 있을 경우 yes, no로 답하시면 되고 아래는 나이 상관없이 그냥 부양 자녀가 여러분과 함께 살 경우에 몇 명의 자녀에 따라서 자녀가 한 명일 경우에는 맨 위에 child 1에만 나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이가 둘일 경우에는 child 2에도 두 번째 아이의 나이를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샘플처럼 만약에 자녀가 하나다 그럴 경우에는 밑에는 아무것도 적으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갈 때 이런 질문이 떠요. 답을 하지 않은 답이 있다. 그냥 넘어가겠느냐? 아니면 답을 하겠느냐? 그래서 아이가 하나인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러니까 일곱 번째까지도 지금 답을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answer 없이 그냥 continue 하겠다 누르시면 돼요.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에 밑에 한국말을 보세요. 본인을 포함하지 않고 항상 같이 거주하는 성인이 몇 명인가? 만약에 부부다 그러면 남편일 경우 한 명이 더 추가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가끔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이 주말에만 오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성인이 몇 명인가? 그리고 밑에는 결혼한 형태, 결혼했으면은 메리드, 만약에 싱글맘, 싱글데리다 그러면은 맨 끝에 싱글 그리고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았지만은 부부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가운데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우에는 히스패닉이나 라티노냐 그 말이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다 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에이시안 선택하시면 돼요. 맨
맨 위에 아시아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라를 적는 거예요. 그냥 코리아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밑에는 여러분들 그냥 지금 최종 학력을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2년제다 그러면 2year college degree 제가 지금 샘플로 선택한 거 있죠? 만약에 고등학교만 졸업했다 그러면 high school diploma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코리안 요 샘플처럼 선택하시면 되고요. 성적 취향인데 해당되는 거는 다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맨 위에 샘플 클릭한 거는 이성 간의 교제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 요런 분들이고 밑에는 게이나 뭐 레즈비언 같은 거, 요런 거 밑에 아래 선택하시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한글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화면을 멈춰서 보면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설문 질문의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혹은 정신적으로 힘든지 그거에 대한 자료 조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사실대로 다 여기 진술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내용은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감정적인 거예요. 뭐 우울증이 있는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항상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이다 그럼 맨 왼쪽에 all of the time 그리고 만약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럼 none of the time 그리고 중간에 이제 뭐 조금 있다 아니면 조금 심하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샘플처럼 답을 하시면 돼요. 이 내용도 화면 멈춰서 한번 보세요. 마찬가지로 화면 멈춰서 보세요. 요 내용들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구글 번역기로 한 번씩 번역을 해 보세요.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답하실 수 있어요. 제가 꼭 중요한 것만 요렇게 간단 명료하게 한글로 옮겨 놨어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 샘플처럼 해당이 많이 되실 거예요. 내용 화면 멈춰서 읽어 보세요. 경제적 어려움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화면 멈춰서 읽어 보세요. 자, 이 내용도 알겠죠? 크레딧 점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레딧이 좋은지 나쁜지 그 내용 있고요. 밑에는 이제 고용 상태인데 현재 일을 하고 계신지 하지 않은 건지 은퇴하셨는지 그러한 것 해당 사항 되는 거를 답하시면 되고요. 교육 상태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학생인지 아닌지 그거엔 답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I'm not currently a student 맨 위에가 답일 수 있어요. 샘플처럼. 그리고 밑에는 지금 가족의 수입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뭐 부모나 배우자가 벌어오는지 내가 벌어오는지 그런 거 해당 사항 되는 건 모두 부부가 맞벌이다 그럼 맨 첫 번째 두 번째가 해당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세금 공제 전에 월 수입을 말하는 건데 맨 위에는 가족 총 수입 그리고 밑에는 본인 신청하시는 분의 개인 소득 그래서 만약에 신청하시는 분만 소득이 있다 그러면 위에와 아래가 수입이 동일하겠죠. 이 수입 구조는 소셜 연금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셜 연금밖에 수입이 없다.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기타 뭐 다른 비리 많이 생겨서 뭐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다든지 이런 분들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과 같은 것 같아요. 수입은 어떻게 발생되는지 여기 장애소당, 소셜연금도 있죠. 소셜 시큐리티가 소셜연금이에요. 그리고 요 내용들 한번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얼마 수입이 있는지 라스트 먼스니까 지난달 한 달 수입 금액만 적으시면 돼요. 맨 위에는 작년에 받은 프로그램 혜택이고 아래는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뭐 돈이 밀렸거나 한 거 해당되는 거 그 체크 전부 하시면 됩니다. 맨 위에는 여러분들이 렌트비 내거나 식품 구매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내용이고 밑에는 여러분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내용이에요. 이 질문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거 화면 멈춰서 보세요. 내용들 전부 화면 멈춰서 보세요. 제가 일일이 설명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지금 올려드린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거주 환경이나 거주지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자, 요 내용도 알고 요거는 렌트비 혹시 뭐 할인을 받았거나 아니면 바우처 그러니까 렌트 보조 받으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거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 내용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맨 밑에는 지금 현재 월 렌트비가 얼마인지 적으시면 돼요. 요 내용도 보시면 이해되시죠?
맨 마지막에는 모게지가 아니고 렌트 사시는 분들은 그냥 0으로 적으시면 돼요. 집 환경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뭐 비슷비슷한데 제가 중요한 것만 그냥 한글로 옮겨 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100%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더 우선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에요. 요 내용도 멈춰서 보셔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요 내용도 보시면 이해되시겠죠? 자, 요것도 지금 제가 번역해 놨으니까 쭉 보세요. 이 내용도 화면 멈춰서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맨 왼쪽. 정말 이거는 맞는 말이다. 그럴 경우는 맨 오른쪽. 그리고 중간에 이제 뭐 어중간하게 답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샘플처럼 한번 해보세요. 요 내용도 쭉 화면 멈춰서 읽어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을 쳐야 되기 때문에 구글 트랜슬레이트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트러스트드, 신용이라는 그 단어가 여러분 개인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적어 보세요. 제가 그냥 샘플처럼 그냥 적어 봤어요. 설문은 이제 다 끝났어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브리핑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때는 1 시간 이상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문지가 다 끝나게 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통과가 돼서 만약 자격 기준에 되는 분들은 또다시 연락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로 체크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올 수도 있고 전화가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타 만약에 이렇게 내용들이 와서 추가 질문들을 할 경우에 한국어 서비스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